타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행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가 무엇인지 진단과 전망을 해봤습니다. 신규 취항 그리고 신규 노선에 대한 착륙료와 지원이 1년 확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야간 관광 사업에 3조 9천억 원이 지출 효과가 있다고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야간 관광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가 관광 회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관광산업 재개가 제한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겨냥한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찜 특가를 출시했습니다. 탑승 기간이 내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20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5월 20일 수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회복하려면,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항공 각 국가별 지역별로요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언론에 이제 정보 자료가 들어오는 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코로나의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방법들도 생겼고 해서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을 좀 알려드립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심층 분석 기사입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심층 분석 기사입니다. 예. 자, 여행업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 항공사 관광청 등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죠. 자, 일부 항공사들은 항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또 세부적인 안전 지침까지 발표하고 나섰죠. 일부 국가는 이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또 건강 확인서 같이 제출하고 있는데 아예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는 이제 움직임이 가능해지고, 이전에 없던 이 같은 대처는요 이번 사태가 일상화될 것을 대비한 움직임으로 대부분 국가가 생활 방역 체제로 변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트래블데일리에서는요 조금씩 탈출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탈출구를 찾아가고 있다고 왜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탈출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탈출구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사실 좀 억지스럽게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탈출구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찾아가고 있는 이 여행업 재개 움직임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대처법, 그리고 향후 여행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한 그 여행업계에 계신 업체에 계신 대표자께서 제시를 했어요. SNS상에 이렇게 한번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다가, 그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여행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가 무엇이고 현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가장 그나마 현실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발표한 분의 내용은 주관적이라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현상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인용해서 하는 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하지만 아무튼 저희의 판단으로서는 가장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니까 그 점을 참 참고하시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리고 저희 뉴스 보시면, 텍스트 보시면 공감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합니다. 예, 대부분 국제선 노선이 운휴함에 따라 운항 재개 시점만 기다리고 있죠. 자, 운항 중인 국가 그리고 운항 노선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봉쇄 및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해당국에 대한 비자 발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운항 중인 항공사 역시 대부분 방역 조치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요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많아서 이 역시 관련한 사전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여행 상품을 선호할 것인가 또 한번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자, 여행 참여자,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여행에 참여할지 모르죠. 여행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모객형 패키지 상품과 그리고 연합 상품은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가족여행, 에어텔, 그리고 골프 투어 같은 소규모 또는 FIT 상품 선호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한 국가나 대륙을 거쳐서 가는 이른바 장거리 주유형, 그러니까 먼 거리고 그러니까 장거리 데스티네이션이고 찍고 해서 며칠 이런 상품보다는 근거리 한 곳에서 머무는 정착형, 이른바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주형 상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장거리 주휴형 상품은 예를 들어 이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자, 미 동부 캐나다 10일 뭐 이런 상품 많죠. 여행사들. 그다음에 유럽 5개국 10일, 뭐 그다음에 동유럽 10일, 중남미 20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5개국, 뭐 중남미 5개국 이런 것보다는 장거리 정주형 상품으로 예를 들어 이것도 예를 들어입니다. 세부 오일, 뭐 필리핀 오일, 괌 오일, 사이판 오일 같이 여러 군데를 안 돌아다니고 하나의 목적지에 정착해서 비교적 긴 시간, 장시간이 아닌 비교적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시간만 있는 그런 상품으로 선호 현상이 조금 당분간은 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자, 상용 수요, 그 다음에 학생단체 수요는 상반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상용 수요의 경우 그동안 미뤄두었던 상용 거래처로 출장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증가 현상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수학여행, 인센티브와 같은 상품 수요는 단체 여행 정상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한 정상화 조짐이 보일 경우 항공사의 저렴한 항공권 경쟁으로 인해 잠잠했던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만석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 계산이 아니고요.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겠죠. 중간 좌석 비어가기 등 적정 인원을 통한 원가 계산이 당분간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행사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점쳐 볼게요. 먼저 여행업의 범위는 이제 관광업, 특히 관광업, 호텔, 리조트, 여행사, 항공사 이렇게 하는데 여행업의 범위를 일단 여행사로 좁혀서 여기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행사만 대상으로 해서. 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으로 많은 수의 업체들은 최소 인력과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 지불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 또 이전한다 하더라도 좀 약간 외곽 좀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또는 공유 오피스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날 것으로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리고 당장은 코로나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당장은 수익 증대보다는 생존 유지가 좀 급하겠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인력 감원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직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퇴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인원이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여행업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쌓은 그런 분들이 다시 여행사를 그러니까 독립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기회를 노릴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소규모 단위겠죠. 자, 1인 여행사 수의 증가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B2B 여행 시장의 범위 자체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요, 또 정부가 여행사 창업 기준을 대폭 낮췄잖아요. 보증금을 1억에서 5천만 원인가로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더욱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1인 여행사는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네. 뭐 다 해야 돼요. 네, 다 해야 돼. 그야말로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좀 멀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카테고리로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비대면 영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영업 강화가 요구가 되죠. 자, 여행사는 GDS와 같은 시스템으로 여행 상품 예약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홈페이지는 이제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하나의 요구 조건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영업보다는 자신의 회사에 찾아오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역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필요하고 또는 유튜브 홍보 영상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 고객이 자사를 찾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 전달 및 가공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SNS, 이른바 뭐 카카오톡, 인터넷 밴드, 이메일, 카페 같은 거, SNS들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 공간에 대한 구분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서요,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ERP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높아지고 있고, 온라인 신용결제를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도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초기에 현금결제분에 대한 환불이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의 편리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자사만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지 언제 어디서나 anyway anytime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해지는 환경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여행 패턴, 여행 트렌드 자체가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희가 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여행사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영업 방법, 전략들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우리가 변해가는 또 변하는 그런 트렌드에 차츰차츰 따라가기 위해서 코로나 전과 후를 나누지 않고 트렌드는 전과 후를 나누지 않고 대신 우리가 영업 방법, 전략, 운영 전략은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코로나 영향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분석, 전망, 예상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를 하셔서 한번 머리에 좀 새겨두시고 필요하다면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준비가 그리고 어떤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래블레일리 5월 20일자 수요일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